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 입니다. 지연이는 유인경, 펴낸 곳은 애플북스입니다. 저자는 1982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해 30년 넘게 언론인으로 일했다. 경향신문 70년 역사상 정년퇴임한 여기자가 되었다. KBS 아침마당, MBN, 속풀이쇼, 동치미 등 다양한 방송과 유튜브 강의 활동을 지금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 같았던 중년을 지나 60대 이후에도 명랑한 삶을 유지하는 그는 후배들이 자주 찾아와 묻는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요. 이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자신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해줘요. 라고 말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30대 중반부터 40대는 전쟁터였다. 사업이 망한 남편, 치매 걸린 엄마, 어렸던 딸아이를 책임져야 했고 신문 기자란 본업 외에 방송 출연이나 집필 등으로 수면 시간이 늘 부족했다. 다크서클이 등 밑까지 내려올 정도로 피곤했지만 직장이건 가정이건 내 일을 대신해 줄 리도 없었다. 급성천식, 쓸개 제거 수술 등 난치병이 차례로 찾아왔고 내 삶의 목적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학습지를 풀듯 살아냈다. 그 시절 비명에 가까운 신음을 지르고 펑펑 울기도 하고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참 많이 웃고 행복해하고 매일 뭔가를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했다. 쓸쓸하고 고단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춥고 삭막하게 느껴졌어도 가끔 따스한 햇빛과 꽃향기도 맡았다. 중년의 어두운 터널과 갱년기의 웅덩이를 무사히 넘긴 나는 올여름이면 손주가 태어나 진짜 할머니가 된다. 6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번다. 90이 돼도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이다. 돈도 많이 벌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뭔가 선물해 주고 싶고 싫고 굳은 일은 거절할 힘을 갖고 싶다. 물론 감각도 무뎌지고 체력도 떨어졌다. 하지만 서글프거나 부끄럽기보다 오히려 기특하다. 지금껏 살아 버텨낸 것, 수시로 잘 웃는 것, 그리고 손주가 존경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손주에게 귀여운 할머니가 되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나의 철없음도 마음에 든다. 나이 들수록 내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문정희 시인의 나무 학교를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나무 학교, 문정희. 나의 가난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늘 푸른 나무 사이를 걷다가 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 가을이 슬쩍 노란 손을 얹어 놓을 때, 사랑한다 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 오래된 사원 깃들에서 웃어요 하며 숲을 배경으로 순간을 새기고 있을 때, 나무는 나이를 끝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른 희망, 나이에 가난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이 책은 상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어떤 면에선 남보다 못한 남편이란 20년 넘게 살았네요. 남들은 의리로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 저는 오기와 관성으로 사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요즘은 남편 뒤통수만 봐도 밉고 숨소리도 듣기 싫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헤어져 버리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노년에는 혼자가 낫나요?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낫나요? 프람 유미. 60대 후반을 달려가는데도 여전히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편, 잘 씻지도 않아 노인 냄새가 나는 남편, 나와 취향이 너무 다르고 갈수록 꼰대가 되어가는 남편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 남자랑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살아야 하나 회의가 듭니다. 더구나 남편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더 오래 산다는 각 나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나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이혼이든 결혼이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갈등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중년 여성이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나를 고민합니다. 꼭 남편에게 폭력, 도박, 외도 등의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마음을 준 새로운 남성이 나타나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정의나 명분보다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를 따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혼했을 경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우선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면부터. 중산층의 경우 중년 이후의 이혼은 2명의 빈곤 노인을 만듭니다. 지금 30평 아파트에 산다면 재산 분할을 공평히 하더라도 세금을 제하고 나면 10평 정도의 집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집이 4명이라 해도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 해도 20년에서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 재산을 나눠야 하는 게 현행법입니다. 유미 씨가 부동산이나 연금 등 재력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요. 자녀나 이웃, 사회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자식들에게 이혼해 따로 사는 부모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 친구는 이혼 후 가장 서러웠던 것이 친정에서 친척 모임에 오지 말라고 했을 때랑 아파트 경비 아저씨마저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 괜히 자격지심이 들 때였대요. 물론 혼자서 오롯이 누리는 자유, 나만의 충실한 삶을 만끽하며 살 수도 있죠.
반면에 쓸쓸한 집에서 종일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들, 대충 차려 먹는 혼밥, 아픈데 약 사러 나가거나 죽을 끓일 힘조차 없는 상황 등이 찾아올 텐데 그걸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면 남편과 결별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왜 남편과의 삶이 그토록 지겹고 싫은지 그 이유를 파악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에 대한 불만들, 정작 남편은 자신이 준 줄도 모르는 상처를 보듬고 지내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보여주세요. 영원한 이혼이나 조론이 아니라 하루나 일주일 정도의 여행을 가든 템플 스테이를 하든 분리된 시간을 가져보세요. 대부분 남자는 공감력이 전혀 없고 이기적이어서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몇 년 전 사별하고 지난달 아들을 결혼시켜 혼자 사는 친구는 빈둥지 증후군으로 고독하고 쓸쓸한 날들을 보낼 줄 알았는데 얼굴이 활짝 피었더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 살아보는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공간을 꾸미고 간섭이나 의무 없이 자유를 누려서 행복하답니다. 야무진 친구와 달리 나는 기계도 잘 다루지 못하고 손이 많이 가는 유형이라 노후에 도와줄 남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꼭 애정으로 묶여 해로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노년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시기, 남편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위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남편만 바라보며 속상해하지 말고 유민 씨에게 집중하세요. 우리 인생의 메인 코스는 우리 자신이에요. 남편은 디저트일 뿐입니다. 배우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남편과 각방을 쓰며 남놈처럼 산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이들과 남들 이목 때문에 여느 부부처럼 할도리는 하고 살지만요. 그런데 얼마 전 말이 통하는 남자친구가 생겨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왜 남편과 결혼했을까? 어차피 각자 사는 건데 이혼하고 노년에는 남자친구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현명하지 못한 걸까요? 프람, 찬미. 좋은 사람 만나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다만 남편과 남자친구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본질은 똑같은 남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남자들은 아무리 로맨틱하고 공감력이 뛰어난 스위트 가이라도 남편이 되고 나면 대부분 무심해지고 매력없는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남자친구에서 남편으로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완전 다른 존재가 돼버립니다. 물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취원과 최수종 같은 남편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건 너무너무 특별하고 희귀한 사례랍니다. 부부 상담가 같은 전문가들은 중년에 애정이 식고 소원해진 부부에게 처음 만났을 때나 신혼 시절의 열정을 꺼내보라고
처음처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가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이미 감정과 육체가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수리받은들 신상품이 되기는 어렵죠. 신문기자 생활을 하며 정말 다양한 남자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원으로 만날 때 그들은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정작 사석에서는 지위나 재력에 상관없이 그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들이 나를 여성으로 인식하지 않았어 온갖 무용담과 젊은 여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 심지어 바람 피운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마치 수상 트로피처럼 자랑하는 이들도 많았답니다.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무척 매너 있고 취향까지 고상해서 대화할 때마다 즐거운 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남성과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의 아내를 만나보니 그늘진 표정으로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대화도 안 통하고 각방선지도 오래라며 아이들만 아니면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밖에서와 달리 집에서는 잔소리도 심하고 짜증도 잘 부리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찬미 씨의 남편도 밖에서는 혹은 다른 여성에게는 속 깊고 대화가 잘 통하는 남사일 수 있답니다. 남편과 아내란 가장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해줘야 하는 관계지만 부부로 묶였다는 부담감은 물론 똥배와 방귀, 코 고는 소리, 화장을 지운 민낯과 발가락 무좀까지 볼 것 못 볼 것을 다 공유한 사이이기 때문에 더는 설렘도 신비감도 느낄 수 없는 거겠죠. 물론 엄청난 노력과 자기 관리로 나이 들어서도 신비감을 유지하는 부부도 있지만 편해지자고 한 결혼인데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부양의 의무, 법적 구속력도 없는 이성이라면 한정적 시간에 장점만 보여주는 건 쉬운 일입니다. 뭔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없어 마냥 간대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대화가 잘 통한다고 믿게 되죠. 나는 찬미 씨가 남사친에게 이혼하고 당신과 재혼해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다고 털어놓을 때 그 남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요. 조금 더 오래 살고 사람 구경 많이 한 내 경험으로 남사친이 갑자기 다른 일로 많이 바빠질 것 같단 생각이 든답니다. 노년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시기. 우리 인생의 메인 코스는 우리 자신이에요 하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